힘을 제주도민이 갖는 것,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처마을 11층 자, 자리 좀 해주시고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아니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한판 붙자고 합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가 땅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붙지 말고 김건희 여사 일가하고 붙으세요. 대장동 일타 강사 대선 때 기억나시죠?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시며 마치 부동산 전문가처럼 행세하시던데 한주로운 질의 때 수상한 냄새를 못 맡았습니까? 전인 원희룡 장관께서 정치 생명을 걸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일타 강사로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정의의 사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정치 생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민주당 날파리 선동 운운하던데 민주당은 또 압수수색 하시겠습니까? 왜 이번에는 자신 없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풀네임은 인터내셔널 어토믹 에너지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는 대행사를 뜻합니다. IAEA가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를 대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프스에서 제대로 필터링한 것을 전제로 별 문제 없다고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의 OEM 생산물입니다. 그러면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타부타 입장이 없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꼬리표도 붙여놓았습니다. IAEA도 역사의 후원이 두려웠을까요? IAEA는 병원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병이 생긴다면 IAEA가 치료해 주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AEA 신봉하다가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도 입을 여십시오. 나는 몰랐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나의 가족이라도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윤석열 정권 말 못할 사건이 벌어지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드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역사는 국민은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 한국판 월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이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아래쪽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더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습니다. 야구놀이, 축구놀이 합니까?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알고 보니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만큼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장모 땅이 있었다면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멀쩡하던 양서면 종점이 왜 하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장모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을까? 경기 부양하랬더니 처가 때 경기 부양만 한 것은 아닌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돌출 행동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백지와 건설 중단을 선언합니까? 종점 변경안이 꺼림직하면 원안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캥기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방점이 찍힙니다.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작년 10월 6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묻고 원희룡 장관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제보받아서 살펴봤는데 땅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임야 대장상을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행합니다.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56배 상승합니다. 어떠십니까? 내용만 딱 들으시면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바로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이 답변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이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닙니까?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정치 생명이 몇 개라도 됩니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땅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 원 전 장관 조사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건희 여사 출석 전에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한강수계법 5조 여기 보면요. 개발 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수변구역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는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용지에 일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된다 안 말씀을 된다. 하셨어야죠. 수변구역이고 보전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답변하신 뜻인지 거-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아파트 땅이?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계 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곳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수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이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어딘지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의원님, 이런 곳들이에요. 들어보세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들어보세요.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들어보세요. 남한 제 강변 질의 땅을 시간입니다.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산에 있는 위원장님 땅을 얘기하고 멈춰주세요. 있잖아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시간이 잘 안 답하는 멈춰지니까. 장관의 시간을 답변을 제지해 멈춥니까? 주십시오. 잠깐만요. 장관의 네. 답변을 제지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 시간입니다. 예, 그럼 질의하시고 장관님 잠시만 저는 답변 미리 했습니다. 예.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교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이사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운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양평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운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운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